네, 반갑습니다. 주주 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차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현대그룹 모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기아도 이제 오늘 2% 넘게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분위기 업계 다 좋은데요. 아직까지도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의미 깊게 보셔야 합니다. 며칠 전부터 가파르게 성장해서 갭 상승으로 또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의미 깊게 정말 보셔야 합니다. 자, 매수세를 함께 보시면요, 이제 기관계부터 시작해서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요런 이제 호재성 기사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긍정적인 또 얘기보다는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차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센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차 시장인데요. 우리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플러스 68% 성장하면서 인도가 팬데믹 상황으로 굉장히 이제 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월 대비 3%씩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8%라는 놀라운 실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2,000대를 판매했는데, 자, 해외 같은 경우는 그의 10배까지는 아니고 한 20배 정도 되네요. 4배네요. 4배. 자, 해외 같은 경우는 26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8%라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제 모두 이제 통틀어서 미국에서 15만 대를 판매했다. 2개월째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4월 기준입니다. 자, 5월 기준으로 현대차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판매를 판매했습니다. 자, 놀라운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솔직한 전망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다른 컨센 의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이슈입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6월 이후부터 완화가 될 것이고요. 가장 피크가 될 지점은 2분기부터 생산 차질에 빚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 달이 가장 큰 보릿고개의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반도체 생산보다는 반도체 설계가 뛰어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차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큰 파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이 뛰어난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또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가 수급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자, 첫째로 이제 코로나 자연재해죠. 우리 한국 삼성전자의 그 미국 지역에 있는 오스틴 공장의 화재 사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과 또 화재 사건, 대만 같은 경우는 가뭄이 일어나면서 5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가뭄이 일어나면서 물 부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도체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대만, 한국 같은 경우가 생산에 차질을 빚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죠. MCU를 지금 TSMC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대부분 이제 뭐 TSMC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서야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절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 큰 문제다. 지금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공장 증설 이런 거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할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지금 내연기관차가 90% 이상을 시장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만 지나면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백 덩어리가 될 건데, 우리가 전기차 하나만으로 끝나진 않겠죠. 전기차 이상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통신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천 덩어리가 들어갈 텐데, 그때도 당연히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공급난 해소 시점은 언제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년 3분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느긋하게 바라봤을 때는 이제 22년 하반기 시점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 시장조사 이제 전문 회사죠. 가트너가 이제 밝힌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 상황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가장 심각한 단계,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중간, 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완화, 요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1년 2분기 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부터, 우리 하반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완화가 되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조금씩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차, 지금 반도체,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부죠. 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수급난의 정점이 6월 이후부터 6월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6월만 지나면은 여러분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금부터 현대차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이 동향을 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갭상승을 출발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이 차트를 꼭 주의 깊게 봐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까지도 매수 포지션을 못 취하신 분들은 지금도 꼭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수익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요, 당연히 항공주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로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남들이 다 준비하는 그 항공주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2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도 가져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올 26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제가 꾸준히 대한항공보다는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함께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우리 백신 여권의 수혜주죠. 아이크래프트, 라운시큐어, 그리고 케어랩스를 한꺼번에 말씀드렸었는데, 26일부터 아까 시점부터 들어갔으면 여러분 충분히 30% 이상의 혹은 20%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남들이 다 아는 종목 그렇게 들어가 봐야 의미 없습니다. 야, 비대면 끝나면 당연히 항공주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공주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그리고 남들보다 뭐 2수, 그리고 3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 공부를 하시면서 산업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도 함께 추천드린 거고요. 라운시큐어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차 또한 여러분께서 직접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우리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뭐 좋아요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여러분 알림 설정 하시면서 시장 동향 함께 또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